먼저 우리가 XRP 차트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가격만 보는 경우가 많겠지만요. 이 가격 뒤에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실제 거래소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금들의 흐름까지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랑 온체인 지표를 함께 읽으셔야지 이런 그림들이 완성이 된다는 거고, 최근에 XRP 4시간봉 지표로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체가 4,000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 차트에서 보이는 특징 자체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눌러주고 있고요. 또 중장기 이동평균선은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로는 벽이 있고요. 또 아래로는 바닥이 있는 상황이겠죠. 현재 가격 자체가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술 지표도 눈에 띄고 있는데 MACD라는 지표는 현재 매수세가 조금 약해지는 방향으로서 기울었고요. RSI 지표는 현재 40대 중반을 기록을 하면서 과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완벽하게도 침체도 아닌 이 중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큰 방향성 자체가 정해진 게 아니라 단순하게 XRP 가격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한국 거래소를 중심으로서 꾸준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왔고, 단순하게 가격이 빠질 때 패닉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누군가는 그런 물량들을 받아가고 있었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특히나 한국 쪽에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큰 지갑에서 매집 신호가 포착됐다는 점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차트 조정과는 다른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부정적인 신호들도 있는데요. 이 거래소 지갑에 쌓인 XRP 물량이 현재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곧바로 매도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는 현재 매수를 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온체인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치우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다시 차트를 봤을 때 4,230원, 이거 4,250원 구간 자체가 지금 당장의 벽처럼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은 매수세는 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조정 하락세가 또 깊어질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밑에서는 4,110원 구간,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4,000원 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방어선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까지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지켜내게 된다면요, 다시 한번 XRP의 반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깨고 내려갔을 때 하락세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이 가격에서 XRP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가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실지, 아니면 반등을 기다리다가 수익을 실현하실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른 사람마다 다른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4,110원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이고, 또 손절 구간도 명확해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미 보유 중이시라면요, 4,250원 근처에서 일부 익절 고려하시되 돌파 여부 보시면서 나머지 물량들 끌고 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심리인 거고, 이 지지랑 저항 자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부딪히는 전쟁투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플 CEO 측에서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비영리 단체 두 곳에 2,500만 달러 규모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기부를 한 건데요. 이번 영상 통해서 왜 이 기부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XRP랑 RLUSD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플이 기부한 대상은 두 가지 단체입니다. 첫 번째는 엑시온 오퍼튜니티 펀드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의 중소기업을 돕는 금융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한테 저금리 대출을 연결을 해주고, 또 창업 교육이라거나 컨설팅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이어 히어로즈 USA라고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을 하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이 두 가지 단체의 공통점이 뭐냐? 미국 사회에서 절대로 반대할 수 없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건데요. 이 중소기업과 참전 용사, 누가 이들을 돕는 걸 나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번 기부 자체가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했다는 건데,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달러랑 가치가 똑같이 움직이는 디지털 돈이에요. 1RLUSD가 언제나 1달러랑 바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보내면은 해외 송금처럼 몇 날 며칠 걸릴 일도 몇 초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투명성과 속도 측면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RLUSD라는 돈은 진짜로 안전한 걸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장치를 뒀는데요. RLUSD의 준비금, 즉 뒷받침하는 실제 달러랑 자산의
BNY 멜론이라는 세계적인 커스터디 은행이 보관을 합니다. 이 은행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금융기관 중에 하나인 거고 글로벌 자산 수탁 시장에서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즉 RLUSD는 그냥 이름만 붙인 디지털 토큰이 아니라 실제 달러랑 국채로서 뒷받침되는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볼게요. 왜 하필 참전용사랑 중소기업일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이 두 가지 주제는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는 영역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든 간에 참전용사랑 중소기업 지원은 언제나 박수를 받는 거고 리플은 이런 사회적으로 안전한 이슈에 RLUSD를 연결하는 이 교묘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제도권의 신뢰 자체를 확보해 가고 있는 모습이겠죠. 즉 단순하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테이블 코인은 사회를 위해서 쓰인다. 이런 메시지를 심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기부금은 실제로 어디에 쓰일까요? 엑시온 측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낮추거나 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엑시온에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생존율이 96%에 달할 만큼 현재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하이어 히어로즈 US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전용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까지도 강화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 대한 RLUSD가 단순하게 회계 장부 속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자금으로서 실제 수요로서 쓰이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XRP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RLUSD 자체가 전통 금융과 연결이 되는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국경을 넘어가거나 다른 화폐랑 교환할 때는 여전히 중간에 다리 역할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리가 바로 XRP입니다. RLUSD의 확산은 곧 XRP의 브릿지 역할이 강화되는 기반이 될 거고요. 즉 리플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과 브릿지 자산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해당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XRP 가격을 자극할 만한 재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파고드는 XRP 그리고 RLUSD가 제도권 금융 인프라 속으로 파고드는 과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겠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가격 그래프의 순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RLUSD 유통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준비금 보고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실제 비영리 단체들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겠죠. RLUSD를 실제 사용 자산으로 굳히고 미국 정치랑 사회 속에서 신뢰를 확보하면서 XRP의 브릿지 역할까지도 강화하는 이런 전략적인 행보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리플이 돈을 줬다가 아니라요.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가 중요한 거고 또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면은 이 단기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밤에 공개될 미국의 8월 소매 판매 그리고 목요일에 상당히 중요한 발표가 있죠.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과 더불어가지고 노동시장과 제조업 지표까지도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풀어봤을 때 흐름 자체가 단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 차원에서 보면요. 8월달 근원 소매 판매 예상치가 0.4%인데 지난달 0.3%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변동성이 큰 한몫을 뺀 기본적인 소비 체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전체 소매 판매는 0.2%로서 예상치가 지난달보다도 낮습니다. 즉 필수 소비는 유지가 되지만 이 기름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변동 소비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게 사실대로만 나오게 된다면 소비가 꺼지진 않았지만 속도는 완만해졌다. 이런 해석 자체가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다음은 원유 재고입니다. 직전 수치가 약 394만 배럴 증가했는데 이전 발표에서도 재고가 쌓였는지 줄었는지가 핵심이겠죠. 이 재고가 늘어나면 유가의 하락 압력이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FOMC 회의입니다. 이번 금리 결정 예상치가 4.25%인데요. 직전 4.5% 대비했을 때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제 전망들 그리고 미국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금리를 더 내릴 것인지 혹은 여기서 멈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 한마디에 달러랑 금리가 흔들리고 주식과 암호화폐까지도 연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장도 보셔야겠죠. 신규 실업투자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으로서 예상이 됩니다. 직전 수치 26만 3천 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해석 자체가 가능합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1.4로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제조업이 급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이런 수치들이 실제로 맞게 나온다
나온다면 어떨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과연 어떤 파장이 생길까요? 금리가 내려가고 또 달러가 약세로 가면은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은 연착륙 기대감으로 반등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뉘앙스가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락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런 걸 연결지어 보면은 비트코인은 금리랑 달러에 가장 민감한 존재입니다. 금리 인하랑 달러 약세는 위험자산 선호를 키우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ETF 자금 유입에도 명분이 생기겠죠. 그럼 XR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제도권 서세랑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XRP 상승 모멘텀을 얻으면서 4,500원 돌파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발표 전이죠. 수치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단기적으로 추측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앞서서 반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전후에 레버리지 줄여나가시면서 이 현물 위주로서 분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치대로 안전하게 발표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시나리오를 예상을 드려보자면은 소비는 유지가 될 거예요. 금리는 인하를 할 거예요. 고용은 견조할 거고 제조는 회복 조짐을 보일 겁니다. 이런 그림이라면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주식과 암호화폐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분위기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는 호재지만 발표 즉시 또 빠르게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신사채널 커뮤니티 방통해서 전달 도움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향성을 단정짓기보다는 발표 직후의 숫자가 어떤 그림을 보여줄지 여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단돈 158원 약 160원 정도였던 날이 있었죠. 그 당시는 2020년 3월 9일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리플은 160원에서 200원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루하게 횡보를 했었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불안해가지고 손도 못 댔을 겁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시기에 과감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리플을 매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60원에 사서 최근에 단기 고점인 4,900원까지 버텼더라면 무려 30배가 넘는 수익률이겠죠.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샀다고 했을 때 약 그 1,000만 원이 3억 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5년 기다렸는데 3억 된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그럼 만약에 1억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년을 기다려가지고 30억이 됐겠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한 부분은 챗 GPT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타점이나 브리핑 자료를 챗 GPT랑 함께 활용하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 가격이 4,2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만약에 과거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랐던 것처럼 30배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약 13만 원이 되겠죠. 환율을 1달러 1,39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략 100달러 수준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죠. 근데 100달러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안 가본 길은 늘 두렵죠. 지난 XRP가 130원일 때 XRP가 4,900원까지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정말로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능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데이터는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미 가본 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리플이 다시 160원에 온다면은 매수하지 않으실 분이 계실까요? 다들 매수하겠다고 달려드시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불안해하셨습니다. 더 하락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매수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원칙을 지키는 매매라는 거고 팔고 싶을 때 매수하고 또 사고 싶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원칙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시장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이해를 해주셨을까요? 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언제나 응원 도움 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스스로의 원칙 매매를 반드시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큰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강조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 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